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몇 번부터니 그러면? 13번까지 했으니까 14번부터네. 14번. 밖에 태풍이 와가지고 큰일 났네. 지원 애들한테 태풍은 주로 여름철에 온다고 했는데 또 오기는 걸렸다고 지랄하겠네. 자, 보자. 14번 보자. 자, 가을에 왜 태풍이 왔어요? 막 이러면 또 할 말 없네. 초가을까지는 옵니다. 자, 일단 14번 문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조금 고민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솔텍 같이 한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얘하고 질량이 누가 더 큰지를 따지는 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대요. 확실한 건 얘는 백색 외석이니까 질량이 작지. 백색 외석이 되면 얘들아 바깥쪽에 외층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백색 외석 중심부만 남는 거니까 얘는 질량이 클 수가 없다고. 그지? 자, 그런데 요 디귿하고 기역을 보게 되면 같은 주결성이니까 얘가 질량이 크지 무조건. 그지?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얘하고 얘만 고민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많이 했어요. 솔텍에서. 그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보통 갈 때 주결성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 거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 거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게 조금 기울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역에서 거성이 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요. 그지? 그 기본적으로 주결성이 어떤 주결성이 거성이 돼버리면 광도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질량이 작은 주결성하고 질량이 원래부터 컸던 주결성이 거성이 된 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의 별이 주결성에서 거성이 되면 광도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당연히 기역이 지금 여기 찍혀 있으니까 얘가 거성이 됐을 때는 얘보다는 무조건 어디 찍혀야 되는 거야? 위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리을은 기역보다 질량이 어떤 애다? 작은 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얘가 큰 거야. 근데 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리을 혹시 원시별 아닙니까? 원시별.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원시별이라고 하더라도 자 얘들아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원시별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원시별이 될 때 보통 이렇게 아래로 가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 물론 여기서 좀 질량이 큰 애 같은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같지 원시성에서 주결성으로 일로 가면 같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가장 큰 애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일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이제 질량이 가장 큰 애가 바로 기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길 보자. 중심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어요. 자,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태양 질량의 몇 배 이하? 1.5배 이하. 그치? 요거보다 작은 주계열성의 별의 내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래치 우선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도 얘는 이제 주계열성일 테고, 이 주계열성에서 이제 얘 디귿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이 문제에서는. 판단한다면. 여기가 됐지?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질량이 가장 큰 별은 기역이다. 맞습니다.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력 가속도는 리을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 리을하고 니은을 비교했는데 얘하고 얘야? 그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자. mg가 중력이고요. 요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R의 제곱분의 GMM이에요.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좀 디테일하게 내가 오늘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거 지워주면 중력 가속도는 자 중력 가속도는 R의 제곱분의 GM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자 일단 보세요. 거성이라고 하는 리을은 리을은 이 R이 반경이 어때요? 더 반지름이 크죠? 뭐보다? 백색의 성보다. 맞죠? 자 그런데 질량은 리을이 크냐 니은이 크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리을이 더 떼야 돼. 질량 더 커야 돼요. 왜? 얘는 외충부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 얘가 질량이 작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게다가 여기 이제 제곱이 붙으니까 우리가 거리만 생각을 해줘도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제곱이 붙었으니까. 그럼 얘도 크고 얘도 크니까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했을 때 얘가 제곱이 붙었으니까 더 많이 크잖아. 더 많이 크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어떻다고 볼 수 있어?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누가 누구보다 리을이 니은보다 중력 가속도가 작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리을이 니은보다 크다.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됐지? 이랬지? 제곱이 붙은 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크기는 우리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크게.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 보자.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별은 디귿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나와 같은 내부 구조. 나는 뭡니까? 요거지. 이것은 디귿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약간은 처음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이거 무슨 의도지?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별의 관측된 색지수가 같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와 세별 사이에 다른 성간물질은 없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성간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성간물질이 이렇게 있어. 성간물질이야. 그리고 우리 지구가 여기에 우리 지구의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별이 세 개가 딱 찍혀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별이 세 개가 딱 찍혀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별이 세 개가 찍혀 있는데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여기 뒤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박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있거나. 문제가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별빛이 성간소강을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이론상으로. 왜? 얘와 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관측된 색지수하고 원래 고유 색지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을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관측된 색지수가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성간 적색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색지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속 안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얘도 이제 이 성간물질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속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성간소강을 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성간소강을 좀 받는 거고 얘보다는 좀 덜 받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A, B, C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요 0, 0.2, 0.4는 고유색지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뭐라고 돼 있니? 가나다인 설명으로 옳은 거, 그지? 고유색지수의 차라고 돼 있어요. 고유색지수의 차. 그러니까 뭐와 뭐의 차이냐면 관측색지수하고 고유색지수의 차이래요. 그럼 이때 우리가 그럼 관측에서 고유를 빼는 건지 고유에서 관측을 빼는 건지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측에서 고유를 빼는 거죠. 항상 보통. 그지? 근데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측은 항상 어때야 돼? 셋다. 관측은 셋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근데 고유색지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문제 조건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관측 색지수가 있는데 관측 색지수에서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고유 색지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고유 색지수. 고유 색지수. 근데 문제 조건에서 관측된 색지수가 얘가 같다고 돼 있어. 얘가 똑같으니까 그냥 가나 다를요. 그냥 편하게 좀 헷갈리면요. 그냥 색지수를 다 그냥 0으로 맞추자. 0. 가나다가 잠깐만. 아이고 미안 내가 아까 실수했다. 고유 색지수 같은 게 아니라 관측된 색지수 같은 거야? 미안 문제 잘못 읽었어. 관측된 색지수가 전부 다 같다고 돼 있어. 그지? 그럼 관측된 색지수가 전부 다 같으면 고유 색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차이가 0이 됐으니까 고유 색지수도 얼마인 거야? 그냥 0인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관측된 색지수가 0인데 고유 색지수는 지금 보니까 0.2의 차이가 나고 얘는 0.4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런데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성간소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받은 애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무조건 고유 색지수보다 관측 색지수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성간소강을 받았으니까. 성간 적색화가 됐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고유 색지수보다 관측 색지수가 더 큰 상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한 마이너스 0.2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한 0.4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차이니까. 뭐 아니면 뭐 그냥 차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차이가 생긴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고유색 지수가 얘는 0.4였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요. 자, 여기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성간소강을 완전히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조금 받았고 얘는 많이 받았어. 성간 적색화를 많이 받은 애랑 조금 받은 애가 관측값이 어땠단 얘기야? 같았단 얘기야. 그지? 그럼 얘는 고유 색지수가 더 어땠단 얘기야? 원래부터 온도가 어떻던 별이었단 얘기야? 더 높은 별이었단 얘기야. 색지수가 더 작았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져주면 문제가 아마 풀릴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겠다. 그지? 이렇게. 그지? 그래야지 얘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색지수가 되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성은 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지금 보니까 0, 0이야.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가야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난 거니까 요거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나보다 다가 더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다가 더 어때야 되는 거야?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정답 몇 번밖에 안 돼? D급밖에 안 돼. 성운에 의한 성간소강 효과가 가장 큰 별은 다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선생님 아까 전에 말실수해서 잠깐 정정. 여기서 문제 조건은 고유 색지수가 같은 게 아니라 무슨 색지수 같은 거야? 관측 색지수가 같은 거야. 관측 색지수가 같은 거니까, 자, 헷갈리면 다시 한번 정정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별은 성간소강을 더 많이 받았고 여기는 적게 받았는데 관측된 색지수가 어떻게 나타났대? 같게 나타났대.
그 말의 의미는 얘가 온도가 더 어떻던 별이었다? 높았던 별이었기 때문에 관측된 게 똑같이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색칠수는 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알았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갑니다. 16번 문제가 자, 보자. 사실 그냥 쉽게 풀면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문제 조건에서 문제 조건 잘 읽어야지. A 지점의 중력 이상은 0보다 작대요. 자, 여기 지점의 중력 이상이 0보다 작대요. 중력 이상이 0보다 작대. 중력 이상이 0보다 작대. 음수값이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B 지점의 중력 이상은 0이래요. 자, 이건 중력 이상이 0이래요. 중력 이상이 0이래요. 그럼 여기는 실축 중력과 표준 중력이 같다는 얘기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A 지점은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다. A 점은 중력 이상이 0보다 작은 음수니까 실측에서 뭐를 뺀 거야, 항상? 표준을 뺀 게 중력 이상이지?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측 중력이 더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중력 가속도의 변화율. 이거 중력 가속도 또 나왔어. 중력 가속도의 변화율. 이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딱 여기 봤을 때 얘들아 어떤 느낌 들지 않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우리 많이 접해본 기출에서 이거 스칸디나비아 고도의 상승이잖아. 스칸디나비아 고도가 왜 상승하지? 빙하가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빙하가 누르던 무게만큼이 감소해서 융기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융기가 지금 일어난 거잖아. 지금 얘가. 됐죠? 그럼 거기가 융기가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대충 거기 A가 찍힌 지점이 뭐를 얘기한 거야? 한 9 정도의 상승률이야. 9야. 9 정도 있어. 9, 8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치? 근데 B를 보면 거의 0에서 만나. 그 얘는 상승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 얘만 상승을 한 거야. 그럼 상승하면 어떻게 되지? 드드드득 하면서 올라가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모으면의 깊이가 점점점 얕아지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얘보다 고도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으면의 깊이가 더 어땠다? 깊었었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각평면설에서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밑으로도 많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빙하가 위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빙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로 보진 않기 때문에 빙하까지 포함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도가 상승했을 때 따지는 부분은 지표부터 따지지 빙하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빙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고도라고 하는 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제 A점은 약간 요랬고 B점은 요랬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A고 B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위로 많이 높아져 있는 곳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밑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 이런 상태였다가 점점점 얘가 고도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 점점점 빙하가 사라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모으면의 깊이의 차이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럼 모으면의 깊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 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얘만 모으면의 깊이 차이가 점점점 모으면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는 변화가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죠, 우선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변화율은 B점이 A점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B점이 A점보다 작다. 요거는 일단 맞는 거야. 일단 맞는 건데 요거는 일단 아까 맞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변화율이 여기는 커진 거야? 중력 가속도 변화율이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얘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중력 가속도 변화율이 커진 거라고 봐야 돼? 좀 작아진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좀 애매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반경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반경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얘가 점점 위로 어떻게 된 거야? 융기가 된 거니까. 그치? 융기가 됐다는 얘기는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R이. 이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중력 가속도가 아까 G는 뭐였어? 중력 가속도 G는 뭐였지? R의 제곱분의 GM이었으니까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R이 반경 자체가 어떻게 됐다? 점점점 얘가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이 측면만 봤을 때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변화율 자체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측면만 봤을 때.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좀 애매하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럼 이것만 고려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긴 해.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얘가 변화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디귿.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 A점의 모으면 깊이에서 B점의 모으면 깊이를 뺀 값은 작아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거지. A점의 모으면 깊이에서 B점의 모으면 깊이를 뺀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정답이 그느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됐죠? 우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아까 내가 풀었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아까 내가 짜증이 시작되는 문제가 몇 번이었냐? 9번이었냐? 9번에서 고유 이거 비슷한 게 나왔는데 흡수선 파장이 나왔는데 또 나오니까 갑자기 짜증이 더 유발돼. 그러면서 이거는 되게 오답률이 높았더라고요. 그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7번은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 사실은 이건. 자, 같이 한번 가보자. 17번. 요 문제는 일단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으니까 거리 지수를 한번 써볼게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거리 지수라고 얘기하지. 집중.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5.7에서 0.1을 빼면 얼마가 나와? 5.6. 얘는 거리 지수가 2.8에서 2.2를 빼게 되면 얼마니? 0.6인가요? 0.6? 2.8에서 2.1 빼니까 0.6 이렇게 나오네. 일단 거리수가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무조건 얘보다 어떻게 있어? 멀리 있어. 자, 그 다음에 고유운동 나와 있고 흡수선 파장 나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그러고 선지 볼게. 자, 흡수선에 파장이 나와 있는데 파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 조건에서 고유 파장이 나와 있지. 6563이래. 6563. 그럼 일단 계산하기 전에 얘는 원래의 파장에 대해서 파장이 어떻게 됐어? 짧아졌으니까 청세편이, 얘는 길어졌으니까 적세편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선 속도를 얘기할 때는 청세편이 적세편이 부호를 고려해야 안 해. 안 하지. 크기를 고려하는 거잖아. 여기 크기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얘와 얘는 2 차이 나는데 얘와 얘는 몇 차이나?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시선 속도를 따질 수가 있어. 누가 더 큰 거야? 시선 속도는. B가 시선 속도가 A보다 더 큰 거야. 얘는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2 차이가 나고 얘는 1 차이가 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면서 해결해 보자.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A가 B의 10배이다 라고 돼 있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A가 B의 10배이다. 여기서 짜증이 유발돼. 자,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별 수 있겠냐? 자, 일단 계산해 보면 얘는 5.6이니까 자, 거리 지수에다 넣어 보는 거야. 자, 거리 지수 계산한 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이 5.6이었고요. 5 로그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예요. 이게 지금 A에 대한 거리야. 자, B는요. 똑같이 해보면 얘는 0.6이지. 0.6은 5 로그 R 마이너스 5야. 일단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해보자. 얘를 넘기면 5를 빼니까 0.6이 남고 아니, 5를 더하니까 10.6이 되고 10.6을 다시 5로 나누게 되겠네? 그지? 그 10.6을 다시 5로 나눠. 그럼 얼마가 나오니? 내가 해봤는데 이거. 자, 해보자. 요거를 넘겨. 그러면은 10.6이야. 그럼 로그 R은 10.6분의 5분의 10.6이야.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여기 계산하면 얼마니? 2.12인가? 2.12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2.12 맞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지? 그럼 여기서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상용로그니까 10이 이렇게 가니까 10에 2.12야. 여기까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 다음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 뭐지? 무슨 지수의 법칙이냐? 지수 법칙 있잖아. 그걸 사용하면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10에 10에 저기 1.12 곱하기 10에 1이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내가 왜 맞췄는지 알겠지? 이걸 맞추면 요 B를 계산하면 요때 R이 뭐가 되냐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에 1.12가 나와. 1.12가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지금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배 더 큰 거야. 10배 더 멀리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요 지수를 맞춘 거야. 그럼 얘가 10배 더 멀리 있으니까 요게 A였지? A가 B보다 10배 멀리 있는 거야. 10배. 됐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지?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A가 B의 10배이다. 요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접선 속도의 크기는 47.4km/s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접선 속도를 몰아왔어요. 그럼 얘들아, 자, 내가 알아두라고는 했었는데 사실 진짜 이렇게 낼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 다 외워두라고 했었지. 내가 접선 속도 유도시까지 내가 써줬지. 여기 상수 뭐 붙지? 4.74. 여기 무슨 상수라 그랬지, 쌤이? 단위 변환 상수. 여기 곱하기 뮤 R이었어요. 그지? 근데 이때 R은 뭐를 넣는 거지?
파섹 단위를 넣었을 때 이때 단위는 뭐가 나오지?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그랬어. 왜? 4.74가 단위를 뭐 해주기 때문에?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그럼 요걸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지금 A의 접선도의 크기가 47.4km/s보다 작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주구장창 다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됐어. 47.4가 왜 나왔을까? 4.74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런데 지금 봤더니 A의 접선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뮤를 따져보면 그지? 고윤동 여기 나와 있어. 고윤동이 A 같은 경우가 0.1이야. 그럼 여기 0.1이야.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0.474가 되잖아. 그지? 그럼 47.4면은 얘가 100이 되면은 딱 47.4km/s란 말이야. 얘가 100이 되면 맞지? 맞냐? 근데 아까 전에 얘 구할 때 요거였잖아. 요거였잖아. 그럼 요거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게 100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 그럼 요게 100보다 좀 크네. 요게 100보다 좀 커. 그러므로 얘는 47.4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쯤 보겠습니다. 자, 공간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공간 속도인데, 자, 정리해보자. 공간 속도 V는, 자, 루트, 얘들아, 어떻게 되죠? VT의 제곱, 접선 속도의 제곱, 자, 플러스 VR, 시선 속도의 제곱이야. 요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다 주구장창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 보자. 일단, 접선 속도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접선 속도. 접선 속도가 요거잖아. 4.74 UR. 요거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접선 속도는 VT는 4.74 그 다음에 뮤 R이야. 자, 근데 뮤가 지금 보니까 A는 자, B로 할까? B는 A보다 10배야. 뮤가. 그지? 여기 10배야. 그지? 근데 거리는 아까 전에 뭐였지? B는 A보다 10분의 1배였어. 그지? 10분의 1배. 그럼 여기 10분의 1이야. 그럼 요거는 쌤쌤이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A와 B는 VT가 똑같아. VT는 A하고 B가 같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같아. 그럼 이제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 비교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시선속도가 누가 더 크다 그랬어? B가 더 크다 그랬잖아. B가 시선속도가 더 크니까 공간속도도 B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네. 그지?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래서 B가 A보다 작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인정한다니까 이게 실제 시험 시간이 30분인 상황에서는 나도 지금 한번 풀어보고서 이제 너네들한테 해설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게 그렇잖아. 그지? 처음에 사실 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숫자 쓰기도 싫어, 사실은. 그치? 갑자기 이 숫자를 쓰는 순간부터 뭔가 말리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가도 좋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숫자를 써버리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쟤를 계산해보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10배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풀이 방법은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죠? 우선에 물론 이제 선생님처럼 안 풀어도 돼.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의 풀이 방식을 얘기한 거니까. 됐지? 자, 됐고요. 자, 어떻게 이 지구학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수학 계산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지구학 선생님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자, 일단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18번 나왔어. 요거는 우리 미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확인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문제가 보자. 지금 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진파가 A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 B로. 혹은 B에서 A 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나는 뭐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지금? 나는 가에서 A에서 B로 진행하는 지진파의 주시곡선이래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교차거리가. 됐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내가 나중에 기출 변형을, 요거를 변형을 해갖고 문제 하나 내가 만들 생각이거든. 딱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뭐냐면, 이 주시곡선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의 주시곡선과 이렇게 갈 때의 주시곡선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기출 변형해서 한번 만들 거고, 사실 이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 선지는 어떻게 풀 수는 있어. 지금 봤을 때는. 그죠? 그럼 봤을 때, 자, 이렇게 해보자. 지금 얘가 이렇게 갈 때라고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가운데에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가 똑같은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자 얘들아 약간 가는 정도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럼 이쪽 경로라고 이쪽 경로를 가만히 보면 이쪽 경로가 여기 구간이 길고 이쪽 경로가 여기 구간이 되게 짧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얘는 V1의 속도로 가는 구간이 더 길고 얘는 V1으로 가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좀 작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V1이고 여기가 V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V2가 V1보다 큰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를 봤을 때. 아 이거 필요하긴 하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지?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A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가 B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보다 같은 거리를 갈 때 굴절파가 더 어떻게 도착할 수밖에 없니?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 굴절파가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굴절파가 직접파와 같아지는 시점이 더 일찍 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더 일찍 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랬어요? 이렇게 가는 애는 굴절파가 좀 불리하게 가니까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 말은 직접파를 따라잡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가 교차거리가 더 떨 수밖에 없어. 짧고 이쪽으로 갈 때 교차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차거리는 B에서 A보다 A에서 B로 진행할 때가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해야 돼. 이거 틀렸어. 됐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진행하는 진파와 B에서 A로 진행하는 진파의 총 주행 시간. 이거는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이동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같아야 돼. 맞아. 그 다음에 H가 일정할 때 하층의 경사가 급해지면 A에서 B로 진행하는 진파의 총 주행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직관적으로 풀라고 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좀 지워보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요 H가 일정한 상태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극단적으로. 길기가 이렇게 경사가 더 급해진 거야. 그때 총 주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얘를 한번 경로를 따져보면 얘가 일단 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기울기만 즉 지층의 두께만 달라진 거잖아. 지층의 두께만 달라졌지 매질의 밀도나 다른 조건 어떤 거야? 똑같은 상태니까 얘의 무슨 각이 똑같아? 임계각이 똑같은 거야. 맞지? 임각이 똑같아야 돼. 그럼 임계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입사될 때 무슨 각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입사각이 똑같아야 돼. 근데 입사할 때의 입사각은 얘들아 법선이라는 게 있잖아. 법선. 그래서 내가 아까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게 막 흔들리는 거구나. 이 빔이 흔들리는 게 이제 바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바람 때문에. 자, 바람 때문에 그런데 자, 보자. 태풍 여기까지 영향을 주나? 자, 보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애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애는 지금 봐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얘는요. 법선이 요거에 대해서 법선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수직인 법선이 약간 요렇게 간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게 수직이란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기울기가 급해졌다고 했을 때 요게 수직이 되는 게 요게 이제 주황 색깔이 법선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선에서 요만큼의 세타각하고 요만큼 요 법선에 대해서 얘가 들어오는 요 세타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지려면 자, 얘가 똑같은 경로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전반사 그게 되는 거란 말이야. 굴절파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임계 굴절파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거부터 틀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얘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걸 따라서 가는 거지. 됐어? 그러다가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럼 B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B지점까지 올라갈 때도 자, 법선이 달라진 거야. 이거 똑같이 봐봐. 요 선에 대해서 법선은 이거야. 수직인 법선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이야. 지금 여기서. 그럼 똑같이 요거에 대해서는요. 법선이 자, 똑같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수직이 되면 요 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요 각을. 그지? 근데 지금 요거의 법선과 요거의 법선이 조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지? 무슨 말 알겠지? 요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이러면 좀 안 맞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얘를 결론을 내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제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갔던 거지? 얘가 원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안 보여. 이렇게 갔던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됐지? 다시.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문제 풀 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지금 경사가 급해지면 얘는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지가 않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 선의 수직인 게 법선이고 이 선의 수직인 게 법선이니까 각각의 법선이 어떻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얘가 나가는 각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거울면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튕겨나갔어. 이렇게.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거울을 약간 이렇게 하면 나가는 각도가 달라지지. 약간 이렇게 하면 나가는 각도가 또 달라지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 보면 그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갖고 법선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고 법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쳤을 때 요 법선에 대해서 요게 이제 나갈 때 각이라고 한다면 나갈 때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법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연장한다고 칠게 가정에서 얘를 그대로 연장한다고 치면 여기서의 법선은 약간 얘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각보다 요 각은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각이 같아져야 되려면 얘는 적어도 이쪽으로 더 앞에서부터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시작 지점은 다 요쪽으로 내려가서 요쪽으로 더 내려가고 그지? 그 다음에 나가는 지점은 더 일찍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그렇게 보더라도 얘들아 여기 구간은 좀 작지만 두께가 얇아서 여기 구간은 좀 어떻게 나타나겠어? 좀 거리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 그치? 무슨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는 애가 V2의 속도로 지나가는 구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V1의 속도로 가는 구간은 더 원의 속도로 가는 구간도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아니 미안. 이렇게 가는 애가 V2로 가는 속도는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는 애가 V1으로 가는 속도는 더 어떨 수밖에 없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V2로 가는 구간은 짧아지고 V1으로 가는 구간이 길어지니까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진다 이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됐지?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총 주행 시간은 길어진다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애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그래? 이렇게 가던 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냥 이렇게 해도 풀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V1으로 가야 될 속도가 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나게 된 거지. 그리고 요 길이보다 여기는 좀 짧아진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린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은 원래 입사각, 반사각의 반사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지. 이게 상황 자체가.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총평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문제를 맞출 수는 있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얘가 들어갈 때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가서 여기서 올라갈 때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랬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얘가 들어갈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보다 요만큼의 길이가 더 많아서 결국 V2로 가는 구간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보다 짧아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보다. 됐어? 그리고 V1으로 가는 구간은 더 길어지는 개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18번은 2점짜리인데 되게 어려웠네. 자, 19번 보자. 아까 보니까 막, 아까 어떤 애 그 시험지 갖고 왔길래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딱 봤더니 막 다 동그라미야. 그래서, 너 좀 하는구나. 한 장 넘겼더니 다 동그라미야. 뭐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정말 우수하구나. 그래, 뒷장은 다 비와. 자, 보통 4페이지에서 다 비오더만 4페이지에 다 비우게 된 상황이었는데 4페이지에서 비우게 되면 4페이지에 3점짜리만 4개니까 3점짜리 4개 틀렸다고 한다면 32점이 깎여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38점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자, 이 문제는 틀렸으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내가 단층 판단하는 거 알려줬잖아. 근데 어떤 애가 나한테서 그러더라.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이 단층 판단하는 꼼수가 안 먹힌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풀어봤는데 꼼수가 먹혀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 꼼수는 꼼수일 뿐. 그지? 꼼수로 흥한 자, 꼼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 옛날부터. 알았지? 꼼수는 우리가 빠르게 풀고 확실한 어떤 일반화를 시킬 수 있을 때 꼼수를 활용하는 거지 정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정말 꼼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방법은 항상 머릿속에 익혀둬야 되는 거야.
꼼수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지. 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니까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 근데 그게 경우가 안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꼼수는 꼼수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걸려. 아직까지 평가에서는 이 꼼수를 아직까지 내 강의를 잘 안 들었나 봐. 평가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꼼수가 걸리게끔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단층선이야. 지금 꼼수가 어떻게 걸리는데요? 이거야. 봐봐.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단층이 있으니까 여기 셰일이지. 그 다음에 셰일이 여기 약간 요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그럼 이제 춘식이의 비법 중에 하나.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끊겼어. 이런 느낌이 가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따져도 되지만 여기는 좀 아슬아슬하니까 가장 쉬운 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상반인지 따진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누가 더 높은 등고선이냐 이렇게 따지고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 됐지? 오늘 솔택 할 때 또 한번 나오긴 할 거야. 됐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대강 그릴게. 대강 그리면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 190이 있으니까 이쪽이 가장 높은 지점이야. 약간 대강 여기쯤을 자른다고 생각할게. 여기쯤 XY 단위를 자르면 그냥 그림이 대강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이런 느낌. 그제? 그리고 여기 지점이 지금 여기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A는 약간 여기 왼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거 살짝 지우고요. 복잡하니까. 경사 방향을 따져보자. 경사 방향. 지금 어이씨 왜 이렇게 복잡해? 잘 안 보여. 자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여기야. 여기지? 보였어. 여기가 몇백 미터니? 복잡해. 160m니? 160번 맞더니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맞아? 선생님 자른 곳이 어딘지 알겠어? 거기 160 맞냐? 150이냐? 하여튼 그렇다 치자. 헷갈려.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150이 아니 150은 요건데? 요거죠. 150. 그치? 150 주양선. 됐지? 그 다음에 150 주양선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 하고 여기 몇이냐? 지금? 160이지. 160 그러니까 160 요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지? 거의 160 맞니? 확인해봐. 맞죠? 맞아. 그럼 여기서 160, 150이니까 이쪽 방향이 뭐의 방향이야? 경사 방향이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맞지? 그럼 여기가 경사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층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해보면 하나 잡고 하면 되긴 해요. 여기도 따져보면 똑같이 이쪽으로 가요. 내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하나 그리는 거야. 여기랑 요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를 하나 그려. 이거 헷갈린다 진짜로. 이렇게 하나 그려. 그 다음에는 만나는 게 없으면 여기다 보조등구선 하나 만들면 되잖아. 우리 연습했자 보조등구선. 그제? 보조등구선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보조등구선이에요. 그럼 여기 더 높은 주양선이고 낮은 주양선이니까 역시 이쪽이야. 이렇게. 됐어? 그 경사 방향 오른쪽에서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면 경사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다는 얘기야. 대략적으로. 일단 역단층이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따져보자. 자 단층선의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단층선. 자 하나 만들자. 요거 180m 주양선, 요거 170m 주양선이네. 일로 갔네. 그럼 단층선 이렇게 잘렸네. 자 이렇게 잘렸어. 내가 꽁수 쓰라고 그랬죠. 꽁수. 잘렸지? 그 다음에 자 뭐를 포인트로 잡으라고? 원래는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진 거. 원래는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진 거.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잡는 거야. 맞잖아. 원래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져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몇 미터 정도냐면 요렇게 연결하면 180 정도야. 그럼 여기 연결된 요 지층은 180보다 크냐 작냐? 작지? 맞지? 고기 지점 찍은 데는 180보다 작잖아. 맞죠? 그지? 그럼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은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사 방향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렇게 경사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약간 좀 크게. 약간 이런 느낌. 그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끊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반이 왼쪽이니까 상반이 어떻게 됐어? 내려갔네. 정단층. 써먹을 수 있네. 아직까지는. 틀린 거지. 됐죠? 써먹을 수 있네. 아직까지는. 내가 두 가지 방식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뭐 얘기했었어? 여기 단층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걸 따져가지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게 더 어떻게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높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층을 따지는 이런 방법도 있겠잖아.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방법 안 통하는 게 얘도 쉘이고 얘도 쉘이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요거 갖다 따지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니은 갑니다. 세 1층의 경사는 서쪽 방향이다. 다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연직 방향으로 시추하면 위로부터 세 번째 층에서 이함이 나타난다. 뭐 대충 A는 여기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원래. 쉐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계속 연결해. 그럼 여기서 계속 연결하면 쉐일 3, 2함 이렇게 가는 거지. 물론 이제 계속 연결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몇 번째? 세 번째 지층에서 이함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20번 문제는 틀린 애들 별로 없더라. 자, 틀린 애들 별로 없는데 20번 문제는 나름 적중 아니니 그래도? 자, 틀린 애는 별로 없었는데 자, 얘들아 이 문제 일단 찍어보자. 지금 은경 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태양 입장에서 이쪽 방향이 은경 0도야. 그치? 여기 은경 0도지?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좀 특이하게 내긴 했어. A에서 관측한 태양의 은경은 18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여기 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자, 은하 중심 방향은 뭐 이쪽 방향이겠죠, 어떻게?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은경 몇 도가 되는 거야? 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 이렇게 4등분 시켜. 4등분 직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4등분 시켜. 그럼 이제 여기가 0도가 되는 거니까 은경은 반시로 되는 거야.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니?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태양은 180도하고 270도 사이쯤에 있겠네. 180도보다 은경이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건 맞아. B에서 태양을 관측하면 상대 운동의 방향은 니은이다. B에서 태양을 관측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보자. 일단 찍어보자. 이 B하고 태양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은하 중심 방향 여기가 은경 0도인데 지금 태양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이거 태양 주변의 별들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그지? B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A는 약간 이런 느낌. 그지? 그럼 B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자, B가 가는 속도보다 태양이 돌아가는 속도가 반경이 짧으니까 더 어때? 빨라. 그럼 태양이 얘 입장에서 도망가게 되는 거니까 태양에서 바라본 B는 얘들아 후퇴에 접근해? 후퇴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B를 봐봐. B를 보면 얘가 어디 있냐면 은경 180도하고 270도 사이니까 여기서 180도하고 270도 사이 여기 찍히는 거야, B가. 맞죠? 그럼 여기 무슨 속도가 최대야? 후퇴 속도가 최대지.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사실 니네 그냥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모르겠어. 선생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은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말은 없지. 없잖아. 우린 상식으로 알고 있지. 우리 은하의 회전 방향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지. 그러나 여기서 시계 방향이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돌아가는 어떤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어 지금 상황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B를 여기다 찍었을 때 B가 여기 찍히는 거야. 그럼 B의 은경은 180과 270도 하나가 맞으니까 여기 찍히는 게 맞지? 여기 찍히는 게 맞는데 이 B는 지금 시선속도가 뭐가 돼? 적세 편이가 최대가 되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이 맞다라고 검증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 내가 솔직해서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자 보자. 반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은하의 회전이 시계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 나도 확인 안 해봤지만. 그지? 모든 은하의 회전이 시계냐?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떤 은하를 갔는데 거기가 만약에 반시계로 돌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태양은 이쪽으로 빨리 가고 얘는 이쪽으로 느리게 가니까 태양과 얘는 당분간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져. 그렇게 되면 이 비변은 이 순간 청색 편이가 최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경상에서 이걸 찍어보면 지금 적색 편이가 최대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다라는 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시계 방향 아니겠어? 이렇게 푸는 건 맞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맞긴 하다는 거야 사실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B에서 태양을 관측하면 야 얘가 얘를 봤을 때 적세편이면 얘가 얘를 봤을 때도 적세편은 후퇴 아니겠니?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다 라고 돼 있어. 맞아요. 됐고요. 디귿. B에서 관측한 A의 시선속도의 크기는 5다. 5보다 크다 라고 돼 있어. B에서 관측한 B가 어디 있어? 여기지. A의 시선속도라고 돼 있어. 그지? 근데 지금 B는 현재 5고요. A를 찍어보면 은경 0도하고 90도 사이니까 0도 90 사이면 A는 여기 찍혀. 그럼 얘도
태양에서부터 O로 멀어지고 있고 B도 태양에서부터 O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와 얘의 관계에서는 어때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지. 우타는 속도가. 10이 되겠지. 10. 굳이 얘기하자면 10 정도 되겠지. 그치? 물론 이제 정확한 건 벡터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10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합은 5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정확히 따질 수는 없어도. 그래서 요거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구평을 보면서 느낀 점은 선생님이 요 기출을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변형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이렇게 우리 정리하고 인강생들도 분석 꼭 해가지고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